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45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18년도 2회차 4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23년도 2회차는 조금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이제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건반장이 요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라는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공부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거를 요구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게 따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듣고 그 정도만 이게 따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정말 뭐 문제가 이거는 도저히 못 풀겠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시험 기간 때도 계속 자꾸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문제답만 외우든 그냥 버리든 하시면 돼요. 근데 기능사는 버릴 문제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특강반을 하게 되면은 세 과목을,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이게 두 문제씩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가 않긴 합니다. 이게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왜냐면 학원 같은 데서는 그냥 쭉 하고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모르든 알든 넘어가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이게 진도가 좀 늦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 세 과목에 대해서 5개년치를 하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께 먼저 올리고 저와 함께 답안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쭉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지금은 힘들지만 기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숙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4번까지 복습을 하고 45번서부터 문제 해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좀 많아요. 41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서 이동전선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최소 단면적으로 오른 것은 0.75mm 스퀘어.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애자 사용 배선, C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절연 전선인 DV 전선을 사용한다가 답이죠. OWDV는 애자 사용 공사에서 안 된다고 했죠. 43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5kW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이다. 수용가의 상호간 부등률은 얼마인가? 부등률은 각각의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등률은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계산하면 1.04가 됩니다. 그래서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 요거 이제 알아놓으시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부등률과 수용률을 꼭 알아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기 이론을 하시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좀 이런 것들 용어들이 뭐 옴도 있고, 옴도 나왔었고, 킬로와트, 와트, 볼트, 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직류와 교류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PI 해갖고, VI는 P 해가지고, P는 VI 해가지고 전력이란 이제 와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와트인데, 우리가 뒤에 보면 전자제품에도 소비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와트. 이 제품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를 쓰게 되면 시간당 이제 VI를 쓰게 되면은 이게 전력 양이 되는 겁니다. VI가 P이기 때문에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로만 나타내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류 전력에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RLC 성분에 의해서 이제 저항 성분만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효 전력은 우리가 이제 임피터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저항 성분이 좀 더 큰 값을 이제 갖게 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유효하게 쓰는 전력인 거죠. 쉽게 말하면. 무효 전력은 유효하게 쓰지 않는 나머지 전력, 피상 전력에서 나머지 전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일단 쉽게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고, 전력의 단위는 와트다.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다.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단위는 바다, VAR, 바.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 놓으시고, 전압은 볼트, V로 나타내고, 전류는 I, 암페어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의 단위는 마이크로 패럿,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 미리 헨리. 우리가 보통 미리 헨리로 많이 부르는데 헨리예요. 헨리 패럿. 근데 보통 우리가 계산에서는 마이크로 패럿, 피코 패럿, 그 다음에 미리 헨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소비 전력들이 우리 전제품 뒤편에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와트수가 표시되어 있다. 와트수가 큰 것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시간당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전기 요금이 더 부과되겠죠.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전류 50A일 때 전격전류의 1.3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는가? 답은 3번 60분입니다. 이제 오늘 문제죠.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접합함을 접속하는 경우 노가우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답은 4번이에요. 링 리두셔. 이게 부속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별도로 정리를 안 해드리고, 이제 수공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여기 좀 많이 외워드리고, 그 4번,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4번.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번씩 다 나왔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유니온 커플링은 금속관 상호 접속용으로 관이 조정되어 있을 때 또는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유니온 커플링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부싱은 금속관 부속품의 일종으로 관 끝에 두어 전선이 2인치 밀출 시 전선이 저렴 손상을 방지한다. 피복 손상 방지인 거죠. 3번 C형 엘보 노출 배관 공사의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한다. 로크너트, 로크너트. 사실은 로크너트라고 읽는 게 저는 더 수월합니다. 근데 이거 롱너트라고 했다고 해서 로크너트를 못 알아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영어는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발음을 표시할 적에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로크너트는 관과 박스를 접속할 경우 파이프나 나사를 제어,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며 육각형과 기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플링, 금속과 상호 접속 또는 관과 노멀벨트와의 접속에 사용되는 내면에 나사가 있으며 관의 양측을 돌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들은 노출 배관에서 금속관, 새들은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노출 배관이에요. 그거를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벽면에 우리가 뭐 붙이든 철판에 붙이든 나무판에 붙이든 결론은 그 관공사에서 지지물을 고정시킬 때 쓰는 거는 새들입니다. 새들. 애자 사용공사 빼고요. 노출 배관에서 금속관을 조영제에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며 합성수지관, 가역 전선관, 케이블 공사에 사용된다. 그래서 조영제는 우리가 부착면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벽면이 조영제가 되는 거고, 나무면에 붙이다가 나무가 조영제가 되는 거예요. 노멀밴드, 배관의 직각, 이거 그냥 90도로 꺾어져 있는 그냥 금속관이면 금속관, PVC관이면 PVC관,
피의간은 아니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멀밴드는 배관의 직각 굴곡에 사용하며 양단의 나사가 나 있어 관과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한다. 뭐 금속관에서 커플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정례화돼 있는 답은 아니지만은 직각부에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서 PVC에도 노멀밴드들을 쓰고 PVC관에도 그다음 금속관에도 씁니다. 8번 링 리두셔 금속의 아웃렛 박스의 노크 아웃이죠. 아웃에 치부할 때 노크 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링 리두서를 사용하고 로컨트로 재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링 리두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 놓으시라고 했고요. 46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46번 접지 저항 저감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접지부의 연결 개수를 증가시키고 접지판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접지판을 깊게 매설을 하고 토양의 고유장 화력을 저감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사실 큰 꼭지예요. 큰 꼭지. 큰 꼭지들은 여기에 뭐 내용들이 이거별로 각각별로 그림 나오고 뭐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꼭지는 기능사로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계속 15년도서부터 나올 적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기능사는 종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 디테일 내용보다는 이게 뭐다 라는 정도만 알고, 왜냐면 뭐 시켰는데 모르고 작업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알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고, 보통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지저항, 이게 우리가 말했듯이 아까쯤에도 뭐 역률, 그 파워 캐패시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그 다음에 접지 관련된 것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접지저항 저감 방법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물리적 저감 방법과 화학적 저감 방법. 다시 한번 물리적 저감 방법과 화학적 저감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저감 방법에는 수평공법과 수직공법이 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저감 방법에는 반응형과 비반응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종류만 좀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평공법에는 접지극의 병렬 도체, 접소, 매설지상과 평판 접지, 매시공법, 다중 접지하는 방법이 있고, 수직공법에는 볼링공법, 심타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접지봉 깊이 박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볼링의 접지를 할 적의 직경은 100에서 200mm, 10에서 20m까지 깊게 파고 접지 자재를 사용해서 이제 매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화학적 저감 방법에는 반응형과 비반응형이 있다. 그래서 반응형에는 염, 호화산, 아모니아 분말을 이용하는 방법, 벤트나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다. 비반응형은 화이트, 아스롱, 티코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전극들이 이제 박혀져 있는데 이게 그 부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 부식에 대한 원인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눕니다. 습식은 자연 부식과 전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또 이게 전식 방지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또 타고 막 들어가는데, 일단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10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저치판의 면적을 증가시켜야지 토양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겠죠. 넓어져서 저항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접지봉의 연결 개수는 나중에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배우게 되면 병렬로 이렇게 쭉 접지봉을 하게 되면 저항값이 낮아지는 낮아집니다. 수식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면 접지 저항값을 낮출 수가 있고, 토양의 고유 저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토양의 고유 저항은 되게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반 지역에 몇천 옴이 있는 데보다는 습지나 우리가 뭐 진흙 이런 데 있는 데가 접지 저항 값이 낮거든요. 그런데 접지 극을 매설하게 되면은 저항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반에 꼽으면 이게 뭐 접촉 면적이 없는데 뭐 저항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화학적 저감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접지봉 주변에 매설을 찍어 그 주변에다가 이제 화학제들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접지 저값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도 결론은 비나 뭐 이런 물에 이제 쓸려 가지고 접지 저항값이 처음엔 좋았다가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은 우리가 물리적 저감 방법으로 접지 저항 좋은 곳을 찾아서 매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47번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